연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설자는 기호 6번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돌아서 이 청주에 들어서면 언제나 그 유명한 가로수길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어도 청주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바로 우리 민주통합당도 언제 보아도 좋은 당, 언제 보아도 따뜻한 그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이 MB와 형님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곳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처음에는 충북 오송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것도 무슨 대구와 오송 두 군데가 이제 또 경쟁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4년간 형님은 예산 날치기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무실은 돈 세탁을 하고 이제는 전국에서 뭐 좀 괜찮다 하는 거 있으면 다 이렇게 걷어갔습니다. 충청도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형님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여사님 친인척 비리. 결국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다음날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비리가 터졌습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뭘 어디서 얼만큼 부패로 섞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정말 대한민국이 썩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에 찬 국민들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무려 80만 명이라는 분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후보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직선거가 아니라 바로 정책선거로 갈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재벌, 검찰, MB정권 이 거대한 권력들과 지칠 줄 모르고 싸워왔습니다. 2006년에는 재벌 특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산분리법을 정말 힘들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외로웠습니다. 그때 도와줬던 몇몇 안 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인영 의원입니다. 2007년 6월에는 BBK 문제를 전면 등장시켰습니다. 이때도 외로웠습니다. 다 뒤에서 도와주시겠다는 분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봉주 의원이 자기가 하겠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결국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BBK 삼총사 김현미, 저 정봉주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 2003년부터 9년 동안 제가 외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론스타, 먹튀, 이거 정말 막아야 합니다. 시작도 문제지만 MB의 친구, 그 친구가 가져가려는 것, 이거 또 막아야 합니다. 농협 신경분리, 이 법은 제가 법사위에서 보니까 순환 농협을 만들기 위한 꼼수가 뒤에 숨어 있더군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또 이 법이 연기돼야 된다고 농협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경 수사권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서재관 의원님도 계시지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어느 날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명령과 복종.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문구가 법조항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검경 수사권 그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렇게 재벌개혁, 검찰개혁, MB 정권과 신나게 지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전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주변은 제가 이렇게 싸우는 통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 보좌관, 비서관, 이메일 다 털리고 제 가족, 계좌, 전화통화 내역 다 수사당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털리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밥 사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긴 합니다. 그러나 정치하기는 참 홀가분합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수첩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수첩공주는 2004년 12월에 저와 김영미 의원이 붙인 이름입니다. 국가보안법 협상을 하는데 매일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것을 보고 수첩공주라고 저희가 외쳐댔습니다. 그 수첩공주가 다시 나타나서 한나라당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첩공주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서민과 중상층과 함께 몸을 뒹굴러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한나라당에 이렇게 가짜 비대위원장이 있다면, 가짜 박 씨가 있다면, 민주통합당에 또 다른 박이 있습니다. 이 박 대 박, 이 싸움에서 누가 잘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총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총선, 대선을 치르는 이 지도부는 이러한 1%의 특권층, 1%의 가짜 세력과 두려움 없이 싸울 용기와 열정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을 그런 열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 조직도 없이 단기 필마로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호 6번 박영선, 그 변화의 증거, 그 희망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해설자는